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쇼펜하우어 신드롬을 일으킨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의 저자 강용수 작가와 말씀 나눕니다. 쇼펜하우어 하면 삶은 고통이라고 얘기하는 염세주의자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긍정적인 현실주의자였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살아가는 방식에서 독자들은 위로와 희망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쇼펜하우어가 얘기하는 행복해지는 법은 무엇일까요? 강용수 작가와 얘기 나눠봅니다.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의 작가, 강용수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이 정말 베스트셀러가 된 이 책을 쓰기까지의 또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사람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과연 쇼펜하우어가 어떤 철학자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나, 이 시대에 그런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200년 전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작가님의 특강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쇼펜하우어는 삶은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된다고, 이거. 예. 이거 인정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삶이 고통인 거는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걸 인정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그러니까 쇼펜하우어는 이제 삶의 고통의 원인을 여러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자, 그 중에 하나는, 자, 인간은 고통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적극적인 어떤 인식을 합니다만은 행복에 대해서는 인식을 못하는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우리가 충치를 예를 들면 그 충치는 인지가 잘 되지만 네. 인간은 행복한 것을 인지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자, 고통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늘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늘 좋은 것들, 이런 것은 잘 느끼지 못합니다만은 그 건강도 우리가 못 느낍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게 되면 비로소 몸의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맞아요. 그러니까 쇼펜하우어 이야기 중에 핵심은 인간은 행복은 잘 모르는 존재이고 네. 고통만 잘 느끼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맨날 힘들다고 합니다. 인생 힘들다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의 인지적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중한 사람, 잘해주는 사람들은 평소에 못 느끼다가 떠나가면 알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너무 잘 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잘 돼가는 것은 잘 모르고 네. 안 돼가는 것만 인간이 인지하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나에게 잘해준 사람보다는 내 마음에 나쁜 말을 한 사람들, 이런 것들 마음속에 담아두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만 인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삶을 고통이다라는 거를 인정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네. 그 인정하면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요. 네. 인간의 고통이 이제 인간의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고통을 인정하고 고통을 줄여가는 것이 더 행복한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행복도 네. 있고 불행도 있고 고통도 있고 쾌락이 있다면 인간은 주로 고통을 더 인지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고통이라는 것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줄여야 된다고. 근데 고통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고통을 어떻게 줄일 수가 있어요? 예,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통의 원인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자, 많은 경우는 고통이 인간의 욕망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망은 충족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핍이 있고, 네. 결핍이 있는 경우는 고통이 있습니다. 가령 돈이 없는 경우도 힘들고, 사람이 없어도 고독한 거죠. 그리고 배고픔이 있습니다. 근데 이쪽도 고통입니다만은 지나치게 과잉 것도 고통이 됩니다. 많아도 고통, 없어도 예. 고통. 그렇기 때문에 예. 그 인생은 대부분 결핍도 고통이고 과잉도 고통이기 때문에 이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이 고통의 경우죠. 그래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을 잡는 게 어렵잖아요.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네. 그 양극단을 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욕심을 우리가 많이 갖게 되는데 쇼펜하우어 이야기하는 것 중에 그 돈에 대한 욕심을 좀 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돈은 행복의 조건은 맞습니다만은 돈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게 되면 그 행복량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알려진 것처럼. 네. 근데 저 쇼펜하우어는 그 돈에 대한 욕심이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고 우리가 바닷물 마시면 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것처럼 지나친 욕심도 경계해야 되고 지나친 결핍도 경계해야 되고 예.
우리가 갖게 되는 작은 행복들에 만족을 하라고 합니다. 네, 네. 예, 불교와도 비슷하고 예. 예, 중용과도 좀 비슷합니다. 그렇네요. 동양 사상하고도 또 비슷한 또 통하는 면이 있겠네요. 예. 예. 하지만 돈을 우리가 쫓진 않지만 돈이 없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또. 예. 쇼펜하고 지적하는 자나가 시기심과 질투심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더라도 남들이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면 아. 사람들이 또 비교하고 시기 질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쇼펜하우는 그것도 하나의 큰 고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제 SNS를 통해서 보게 되는 다른 사람의 어떤 뭐 부라든가 네. 인맥, 예. 이 자랑 이런 걸 보면서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네.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는데 예. 쇼펜하우는 그렇게 남과 자기를 비교하는 그러한 태도도 좀 없애야 된다고 합니다. 예. 시기심과 질투를 줄여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행복하게 산다는 것에 대해서 쇼펜하우어는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행복의 조건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 바깥에 있는 것이 있고요. 바깥은 이제 명예와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원래 있던 거.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갖고 나온 게 있습니다. 이런 몸, 뭐 성격, 지능 등등이 원래 갖고 있는 것이고 바깥에서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행복을 찾을 때 바깥에서 찾습니다. 그 명예라는 거. 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명성 이런 것을 추구하고 돈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를 갖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네. 그것은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할 때는 내가 내 안에 원래 뭐가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네. 그 제일 중요한 것이 건강을 챙겨야 되고 그다음에 성격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네. 자신의 어떤 지적 능력을 한번 봐야 되면서 그걸 통해서 행복을 우리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바깥이 아니라. 예. 내 안에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예. 쇼펜하우어가 했던 생각을 저도 다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책이 많이 팔렸습니다. 공감하는 그런가 부분. 봐요. 지금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그거 나도 생각했던 건데 우리 다 느끼는 건데 쇼펜하우어가 먼저 그런 말을 했구나. 예, 어떤 분들은 네. 그 댓글에 써놨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네. 그래서 다 아는 내용인데 뭐 이렇게 그런 네. 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이 오래 사신 분들은 철학자이신 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주변에. 예, 나이 드시면 네, 네. 저절로 철학자가 되죠. 예. 사실 우리 고통이 어디에서 오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불안이라든가 걱정이라든가 뭐 우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다면 사실 우리가 고통을 느낄 일이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쇼펜하우어가 이 마음의 평정을 찾기 위한 방법을 직접 또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다고요. 예. 예. 그래서 그 마음의 평정을 얻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 겁니다. 아름다운 풍경 볼 때 부자나 거지나 권력 있는 사람이나 재수나 마찬가지로 그 똑같이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자연의 어떤 아름다운 풍경을 보게 되면 네. 빈부격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더 잘 보이고 돈 없는 사람은 좀 잘못 보이고 없기 때문에 시간이 있으면 아름다운 풍경을 자주 보게 되면 네, 마음이 네. 좀 가라앉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래에 대해서 지나치게 큰 희망도 갖지 말라고 그러셨다고요. 네. 예,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중요한 것은 인간의 이제 살려는 의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욕망이고 네. 이제 무의식이라고 보고 있고요. 인간의 지성이란 것은 보조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가지고 너무 많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도 못 자고 미래에 대한 네. 큰 기대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건강을 해칠 수가 있는데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그런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 때문에 잠을 못 자게 되면 건강을 망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잠을 자라고 합니다. 네. 잠을 자게 되면 인간의 어떤 그러한 치유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미래에 대한 기대를 줄이라는 건 뭐냐면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미래는 이럴 것이다. 대박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잠을 자게 되면 오히려 이제 머리는 이제 쉬는 거죠. 그리고 네. 생각이 없어지게 되면 인간의 몸이 뇌를 정리하고 치유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 게 잠을 자야 됩니다. 예. 걱정하고 싶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싶은데 자꾸 글로 누가 나를 데려다 놓거든요.
그게 불행의 원인입니다. 예. 자, 쇼펜하우어는 이 의지보다는요. 의지가 이제 인간의 지성보다 더 중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계산하고 생각하고 미래를 꿈꾸고 과거를 기억하는 그런 활동이라면 인간의 이 의지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 혈관을 움직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심장을 뛰게 하고 숨을 쉬게 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데 사람들은 이 지성이 인간의 원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그게 아니라 인간의 살려는 의지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잡생각을 끊어내는 것도 의지로 해야 되는 일이다. 예, 그렇죠. 잡생각을 하지 말아야 네. 이 의지가 이제 잠잘 때 치유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쇼펜하우어가 이제 그렇게 권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혼자 있는 시간이 힘든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예, 혼자 있는 것이 이제 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가 네. 들게 되면 혼자 있는 게 좀 편해지시죠, 어떻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네. 쇼펜하우어도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들면은 혼자 있는 게 좋아진다고 합니다. 예. 저절로 그래 되고. 그래도 고독한 분들이 이 사회에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 고독하면 이제 허전하니까 남들을 예. 이제 만나게 되고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다가 서로 상처받는 일이 생깁니다. 자기 자랑하고 네. 자식 자랑, 돈 자랑하다 보면 또 상처받고 도망가서 고독 안으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제 친구의 어떤 관계도 좀 줄여야 되고 네. 그리고 그 자신의 어떤 내면이 허전할 때 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뭐 취미생활이라든가 예. 독서라든가 글쓰기 등등을 통해서 혼자 충분히 잘 지낼 수 있는 어떤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강효수 작가님은 철학을 공부하셨고 또 글을 쓰시니까 나만의 시간,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혼자 있는 거 좋아합니다. 아. 이렇게 방송에 나오거나 강연은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사실 땀을 많이 흘리고 계세요. 예. 그래서 글은 굉장히 이렇게 쓰시는데, 말씀하시는 게 쉽지는 않으시구나. 네. 그런 생각이 사실 좀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혼자 계시면서, 저희 라디오도 열심히 들었습니다. 열심히 들으셨나 봐요. 왜냐면 매일 들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진행했던 그 희망가요라는 프로그램이 노래자랑이 주로 나오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혼자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인 걸 즐기지만 그래도 조금 허전하고 쓸쓸하고 이런 재미없는 시간에 도움이 됐던 게 아닌가. 예, 제가 외로울 때 큰 도움이 됐던 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쇼펜하우어는 자기 관리를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염세주의라고 저는 이렇게 염세주의 철학자 이렇게 기억을 했는데 살아온 행동이라든가 했던 말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현실주의자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쇼펜하우어는 좋은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돈도 여거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철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시간이 많았던 겁니다. 또 생각할 시간이 많다 보니까 염세주의로 빠질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잘 살았기 때문에 돈에 밝았고 현실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았던 철학자입니다. 네. 그 당시에 해겔이라든가 많은 철학자들이 관념론이라는 어떤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해겔이 이제 관념 이런 어떤 어려운 이야기 할 때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이제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네. 대립하는 어떤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해겔이나 이런 철학자에 비해서는 대접을 못 받으셨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무시당해가지고 예, 좀 얕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굉장히 우울하게 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 학계에 많은 사람들이 쇼펜하우어를 무시했습니다. 저것도 철학인가라고 하면서 네. 굉장히 무시하고 상을 받기로 했는데 상도 취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그 당시에는 인정을 받지 못했던 그러한 불운했던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고통의 원인을 줄이는 것이 우리가 이제 행복해지는 길이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쇼펜하우어의 어떤 철학에 그런 내용이 관통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이 존재하는 여러 가지 가장 큰 이유 중에 사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랑. 근데
사랑이 인간을 너무 가장 행복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게 또 사랑이잖아요. 사랑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셨나요? 예, 쇼펜하우어는 이제 사랑은 콩깍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콩깍지는 제가 덧붙인 이야기인데 사랑은 환상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환상인데 본인은 모르는 환상을 이제 사랑의 어떤 중요한 특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한다고 할 때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스타일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쇼펜하우어는 그 뒤에는 그 집안의 어떤 그러한 그 유형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령 좀 마른 집안의 사람들은 좀 통통한 사람들을 좋아하고 예. 그리고 키가 큰 사람은 키 작은 사람을 좋아하면서 어떤 사랑을 할 때는 네. 단순히 감정은 아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는 어떤 유전적인 어떤 그러한 결함을 채우려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그냥 끌렸다. 나는 그냥 뭐 아무 조건 없이 끌렸다 하지만 사실은 다 계산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내가 끌린 게 아니라 그 뒤에는 그 종족의 집안에 어떤 유전자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연애할 때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네. 실제로는 그 뒤에는 유전자라고 하는 이런 어떤 뒤에 배후에 예. 뭐 자연의 의도라고 합니다만은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 그걸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사랑하는데 예. 사랑하고 애를 낳고 목적을 달성하면 그 매력이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예. 그때 이제 환상이 다 깨지는 거죠. 사랑이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라 이게 사랑이 종족 보존이었구나 하고. 너무 사랑을 폄훼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판받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쇼펜하우어 철학이 비난을 받는데 쇼펜하우어가 사랑을 해본 경험을 이야기한 겁니다. 쇼펜하우어가. 본인의 경험을 예. 여성을 몇 명 사귀었죠. 예. 근데 이제 늘 항상 끝은 아름답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결혼하지 않았고 이제 아이를 낳지 않는 어떤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예. 쇼펜하우어를 이제 반출생주의의 원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출생 때문에 지금 위기인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 있네요. 바람직하지 않죠. 예. 또 그런 생각을 근데 우리가 흔히 또 하는 얘기이기도 해요. 예. 그런 얘기들을 그냥 뭐 사랑이라는 게 한때야. 뭐 콩깍지 벗겨지고 나면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쇼펜하우어도 했네요. 그렇죠. 근데 그 열정이 있을 때만 진짜 사랑하고 싶습니다만은 그 식어버리면 금방 이제 헤어지는 거죠. 네. 굉장히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게 약간 저는 실망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쇼펜하우어는 또 타인에 대한 동정심에 대해서는 굉장한 그 중요한 가치를 부여를 했다고 해요. 예.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자, 인간은 살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기적입니다. 네. 그리고 자신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이제 짓밟고 일어서야 되는 그러한 어떤 그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우리 현실이 이제 지옥과 같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가끔 인간은 이 동정심을 갖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가령 타인의 큰 불행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마음이 열립니다. 가령 뭐 대형 사고라든가 많은 인명 피해가 있는 사고를 보게 되면 그 이기적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연민을 갖게 됩니다. 저 사람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네네. 어머머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쇼펜하우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것이 안 드러납니다. 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큰 어떤 고통이라든가 어떤 아픔을 보게 되면 그런 인간의 마음이 열린다고 합니다. 네. 이런 동정심이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어떤 행위의 원천이다. 네, 그렇게 판단을 했군요. 네. 자긍심을 또 강조를 하셨다고요, 쇼펜하우어가. 네. 자긍심이 자존심이나 자존감과는 좀 다른 건가요? 예, 자긍심에 대한 이야기가 책에 짧게 나옵니다. 네. 이 자긍심에 반대되는 것이 이 자존감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떤 허세를 부리거나 뭔가 있는 척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허영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행동하다 보면 사람이 이제 주눅 들기도 하고 네. 아부하기도 하고 그리고 고개를 숙이게 되는데 자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남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합니다. 네. 자, 자긍심은 자존감이 깨질 때 자긍심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은 뭐냐면 보통은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이제 뭐 비판받거나 무시를 당하게 되면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그 밑에 자긍심은 있습니다. 자긍심은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러한 생각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아무리 무시하더라도 내가 볼 때는 나 괜찮은데 100점짜리 아니지만 내가 볼 때는 한 80면 된다. 네. 뭐 그런 것이 있는데 쇼펜하우어는 이 자존감이 깨지더라도 자긍심을 잃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뭐 돈이나 명예나 이런 밖에 있는 것보다는 안에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 쇼펜하우어가 또 돈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뭐라고 얘기를 하셨나요? 돈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 몇 년 전에 이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이 돈을 가족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슬픈 얘기네요. 근데 그걸 제가 변호한 글을 썼거든요. 그래서 저는 쇼펜하우어 정도 된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쇼펜하우어도 역시 돈을 공기와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시라도 없으면 숨을 쉬지 못하는 것처럼 네. 돈은 공기처럼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돈을 없으면 쫓지 말라면서요. 그런 내용도 있죠. 돈을 네. 쫓지 마라 그랬지만 지나치게 돈을 추구함으로써 인간의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찾지 말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의 기준이 저는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건 각자가 느껴야 됩니다만은 일단은 돈이 많다 해서 우리가 절대 행복을 갖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지만 돈은 우리가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숨을 쉴 때 필요한 네. 공기처럼 필요하기 때문에 돈 없이는 못 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쇼펜하우어도 우리 작가님이 이제 50대에 주목을 받으신 것처럼 쇼펜하우어도 뒤늦게 주목을 받은 그런 철학자인데 뒤에 쇼펜하우어가 주목을 받게 된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까? 자, 쇼펜하우어는 처음에 냈던 책은 거의 안 팔렸습니다. 예. 근데 말년에 썼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행복론이라고 번역되는 책이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유명해졌습니다. 예, 행복론. 예. 네. 그 책은 조금 말년에 힘 빼고 쓰신 그런 책인가 봐요. 네, 그렇죠. 그 책은 네네. 팔릴 거라 생각 안 하고 했는데 예. 그 책이 대박이 났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내려놓으면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쇼펜하우어도 내려놓고 나니까 뭔가 일이 좀 풀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내려놓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인간이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젊을 때는 열심히 하고 뭔가 가지려고 하고 가지지 못하면 분노하고 그런 생각 합니다만은 그 나이가 들다 보면 이제 못하는 것들을 이제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려놓게 됩니다. 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구별해낸 능력도 되게 중요하다는 걸 쇼펜하우어가 지적을 했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각자 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그 사회적인 기준에 따라서 남의 어떤 평가에 따라 삽니다. 어릴 때부터 네. 학교, 직장 아니면 사회에서 그 결혼하면 뭡니까 남편과 부인의 눈치 봐야 되고 자식들 눈치 보기도 하는데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난다면 결국 이제 나중에 알게 됩니다. 내가 네. 뭘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를 나중에 알게 되는데 그 쇼펜하우어는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전공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뭘 전공했는데 나중에 보면 안 맞는 겁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좀 긴 시간에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미리 알 수 없고 그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다 겪은 후에야 알 수 있는 건가요? 예, 나중에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나중에 시행착오를 통해서 비로소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내가 원하는 욕망을 찾게 되고 네. 능력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가령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내가 노래하는 걸 좋아한다 하게 되면 노래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노래
그 욕심만큼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가수를 하긴 어렵죠. 예, 그렇죠. 네. 그렇지만 노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합니다. 아, 내가 진짜 노래를 하고 싶은 욕망이 있구나라고 하게 되고 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걸 배우면 됩니다. 네, 네. 아무튼 우리 강용수 작가님은 쇼펜하우어의 행복론을 연구한 분으로서 쇼펜하우어 덕분에 굉장히 지금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용수 작가님의 행복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 저는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네. 자전거를 한 10년 정도 타고 있거든요. 아,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일단 몸이 건강해야 마음이 건강하기 때문에 네, 네. 그 행복의 조건은 단순합니다. 예. 일단은 튼튼한 어떤 몸을 통해서 이제 생각을 좀 정리하고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건강이 정말 제일 중요하죠. 예. 예, 근데 건강할 때는 사실 철학적 사고를 많이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몸이 아프게 되면 철학적 사고를 하게 되더라고요.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참 아이러니합니다. 예, 고통이 없으면 철학 안 합니다. 예. 저도 어쩌면 그 40살 때 좀 고통을 겪다가 신이 넘어서 그 고통을 바탕으로 글을 썼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부터 굉장히 이제 50대가 되면 조금 이제, 그 일선에서도 약간 한 발 물러서고 시간의 여유가 많이 생기는 시기긴 합니다만은 작가님은 40대 때보다 훨씬 바빠지셨을 것 같아요. 예.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면요. 지금 이제 출판사와 계약이 돼 있거든요. 네. 좀 이제 글을 쓰고 책을 좀 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활발한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 방송이라든가 이쪽은 이제 요즘 활동합니다만은 네. 좀 조용히 지금 활동합니다만은 나중에 좀 책 많이 팔리면 네. 조용히 이제 지내고 싶습니다. 쇼펜하우처럼. 굉장히 힘드셨나 봐요, 이틀 동안.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은둔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또 KBS에서 불러주시면 예. 당연히 와야죠. 네, 솔직한 말씀, 네, 감사드립니다. 쇼펜하우어 돌풍을 일으킨 40에 있는 쇼펜하우어를 쓴 철학 박사 강용수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